한 권의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계와 나누는 오다 가다 북카페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탐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곤의 종말의 시작점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 자신이며 이미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공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못해 넘쳐나서 과잉과 중독을 걱정하는데 또 비만도 걱정하는데 어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별것 아닌 작은 질병에도 힘없이 쓰러져 갑니다.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나라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딨나. 도와줘봤자 정부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게을러서 별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막막한데요. 맞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럼 그런 정부한테 적절한 방법의 원조를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예외는 없습니다. 애매하죠? 네, 이건 근데 제가 이 질문이 뭐 현재 ODA를 비판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감히 막 뜨끔했어요. 지금 감히 뭐 현재 ODA를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전의 서구의 원조는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 컸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 대외 원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다른 시선으로 또 얘기해 볼게요. 정부가 부패하다고 그 나라 국민한테 살 권리가 없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돈만 갖다 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원조를 제공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19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보면 서구 사회 입장에서 한국도 부패한 정부로 취급을 받았어요. 서구 사회 입장에서는 정말 그때 대대적으로 비판이 컸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의 과거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도와줘봤자 나라 자체가 엉망이고 국민성도 꽝이라서 해도 안 된다는 말은 이기적인 말이죠. 그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식의 그런 네.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도 한때는 원조를 통해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도 원조도 결국 공여자 입장에서 매몰차게 나오거나 아니면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할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인도적 차원이나 어떤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던 것도 결국은 어떤 뭐 미국이라던가 우방 국가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이권과도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대 국가 또는 기업 대 국가 차원에서만 봐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은 개도국들과 가난한 나라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원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국내 여론을 형성을 해야 되고 국내에서 모아지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ODA 원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돼야 되는 사실이고 네. 마찬가지로 기업도 영업을 하려면은 국내에서보다 더 저렴한 생산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상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군데에 수출을 하고 그게 물론 가난한 나라 국민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돼서 더 많은 또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어떤 공장이라던가 뭐 항만이라던가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소비 시장이 또 형성이 되려면은 그들의 생활 그러니까 구매력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책임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건전하고 왕성하고 활성화된 그런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 원조하고 공생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문제를 넘어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프리 삭스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조에 대한 회의주의는
사실은 선진국 정부가 꾸며내고 있는 핑계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한다. 아프리카에 돈을 쏟아부어봤자 정부는 부패하고 국민들은 게을러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제프리 삭스가 그랬습니다. 뭐 전 세계가 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기부한 원조액은 1인당 아마 $30 2002년 기준으로 네. 불과한데 이제 그마저도 기부국 인건비나 뭐 부채 탕감 등에 쓰인 돈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는 한 $1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12면 이제 한 13,000원, 14,000원 그 정도 되는 돈인데 사달에 첫 발을 올려놓기. 뭐 선배님은 빈곤국하고 이제 빈민이 자생력을 갖추기 하기 위해서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사다리에 한 나라의 국민들 전체가 한 발을 올려놓으려면 상당한 돈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곤국과 빈민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지속 가능한 원조를 위해서는 1인당 연간 최소 $70가 필요합니다. $70요? 네, 그 정도로 추산되는데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8만 원이 좀 못 미치는 꼴이네요. 1년에 말이죠. 네. 네. 쏟아붓기는커녕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수준의 원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돈이 효과 없이 낭비된 것이냐 부패와 국민성 등을 핑계로 생색만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 예측보다는 1년에 $70, 한 8만 원 정도. 결코 뭐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아까도 제가 두 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자체를 위해서라도 원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고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냥 얘기하자면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개도국에 공장을 짓고 그쪽에 있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증가되는 어떤 그런 국가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결코 1인당 이 정도 금액은 제 생각보다는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상당수 사람들은 아프리카는 계속 가난하냐? 왜 아프리카는 계속 못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전히 부패가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없어서 민주주의가 부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향이 게을러서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어떤 고리타분한 서구의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게을러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중에?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뭐 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또 뭐 도덕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그런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퍼붓는데 이제 농촌 마을에서 하루만 생활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농민들은 남녀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이제 뼈가 빠지게 또 속된 말로 쇠가 빠진다고 하는데 네. 혀가 빠진다고 하죠. 쇠가 빠지게 노동을 하는데 이들은 단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이제 비료 또는 우량 종자, 관계 시설, 뭐 농기계, 저장 시설 등을 갖지 못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 비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학교 시설하고 교사가 부족하고 학교에 보낼 그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들이 게을러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노력은 더 열심히 하고 교육열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프라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부재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시장 경제가 어떤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대로 바로 개도국에게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제 시장을 오픈한다면 개도국의 경제는 거품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렇죠. 네, 이미 그런 상황을 겪은 국가도 많죠. 우리도 뭐 그런 케이스 중에 케이스였죠. 하나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시장 경제만 생각하기보다는 초기 소득, 교육 수준,
출산율, 기후, 무역 정책, 질병, 시장 접근성 등의 다양한 변수 중 특정 상황에서 작용하고 있는 장애 요소가 뭔지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장 경제와 자유화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무작정 시장 개방을 하진 않았어요. 1960, 70년대 자동차, 조선산업 같은 중대한 산업 부분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어느 정도 막고 네. 내수 산업이 어느 정도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개방을 했죠.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구하면 인구가 증가하므로 성인의 기하가 늘어난다. 어차피 삶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양육강식의 투쟁이므로 뒤처지는 자는 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네, 어이가 없죠. 네,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프리 삭스는 이러한 의견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 제거는 전 세계인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책임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비록 전 지구적인 시각을 갖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21세기 지구화를 이루려면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옳은 일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가 일치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근데 사실 있어요. 옳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세계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뭔가요, 그게? 그 오존홀 아시죠? 오죠. 네. 네. 네, 오존홀이 생긴 그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홀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서 몬트리올 협약이었나? 거기서 이제 아예 우리 CFC 가스를 절대 쓰지 말자 이렇게 협약을 하고 줄이고 있어요. 이제 CFC는 완전 전면 한국에서는 금지당했고 규제하고 네. 있고 대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마지막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그런 네. 사례가 안 되기를 네. 간절히 바라네요. 예. 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옳은 목표를 위해서 전 세계가 협력해서 뭔가 했다는 사례가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요. 네, 월드컵 그런 거 말고. 예. 근데 방금 혜원 씨가 말씀해 주신 거에 보니까 그 오존을 감축하는 오존 유해 물질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그 오존홀을 만든 물질이 CFC 프레온가스라고 하죠. 이게 왜 발명됐냐면요. 1920년대 당시에 냉장고 냉매가 네. 암모니아로 사용됐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어떻죠? 유독성이 있죠. 네, 그렇죠. 유독성이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때문에 냉장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유명한 화학 회사가 있는데 말해야 되나? 디모사. 네, 디모사라고 네. 하죠. 그 디모사에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디모사에서 토마스 미즐리라는 화학자와 함께 그 안전한 냉매를 발명을 했어요. 그 안전한 냉매가 바로 CFC인 거죠. 근데 이 CFC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 물질이에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인위적인 합성 물질.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사람들은 획기적이라고 막 그땐 신의 물질이라고 불렸어요. 한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미국에서 발견을 한 거죠. 미국의 몇몇 그 과학자들이 이 CFC 때문에 오존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바로 그 인식하고서 이제 점진적으로 CFC를 규제하고 그 대체할 물질을 개발할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협약에서 이제 CFC를 규제하자라는 얘기가 모아지고 전면적으로 규제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슈퍼파워 미국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뭐 손해 보고 그럴 추가적으로 준비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도하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었던 전 지구적인 의견의 합일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함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함께하지 않은 거랑은 좀 대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탈퇴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도 많이 전 세계가 노력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세계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끌어가야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리사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자국의 이익만. 네, 국익이겠죠. 네. 네, 국익을 생각한다면서 한다면 정말 어렵죠, 이끌어가기. 네, 참 네. 어려운 함수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방정식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쾌거가 있기를 네, 마지막이지 않기를. 네. 기원합니다. 간절히. 예, 아마 좋은 또 결과가 모두가 노력한다면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빈곤에서 자본 축적으로 가는 어떤 선순환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빈곤을 끝내기 위한 열쇠는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극단적 빈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빈민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네. 혜원 씨, 빈국의 부족한 자본이 뭔지 아세요? 부족한 자본, 뭐 인적 자본이 모자라고 사업 자본이 모자라고 인프라 도로 동력도 모자라고 자연 자본도 부족하고 공공 제도적 자본도 그냥 뭐? 모든 자원이 다 아유. 없다고 얘기를 네.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괜히 나열했네요. 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가슴이 아파요. 아, 아려운다. 씁쓸합니다. 제가 질문을 빈국이 부족한 자본이 뭐냐고 했는데 그냥 자본 자체가 너무 빈약하네요. 그냥 네. 예, 경제 성장을 위한 자생력, 경제 성장을 위해 불태울 땔감, 즉 자본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네. 이런 자생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스스로 경제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ODA죠. 네, 가계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대출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은행 네. 이런 역할이 그런 것들이 이런 자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삭스가 지적했듯이 실제 상황에서는 자본의 형태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나라마다 필요한 항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경제 전략은 정말 복잡해집니다. 네, 또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자본, 뭐 인적 자원, 지식 자원, 뭐 인프라, 자연 자본, 뭐 공공 제도적인 그런 자원들 중에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원조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어쨌든 경제 발전의 사다리에 첫 발을 올리기 위한 ODA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빈곤에서 승리한 사례들도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저런 개입 조치로 인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는데요. 네, 아시아의 녹색혁명이 성공적이었죠. 녹색혁명은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하나인데 록펠러 재단은 세계 인구 급증에 따른 대량 기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주식 작물의 고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일을 선도했죠. 녹색혁명은 멕시코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은 아시아를 비롯해 다른 곳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1960년에 밀 생산량이 1,100만 톤밖에 안 되었는데 1990년에는 5,500만 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를 훨씬 앞지른 양이죠. 불과 30년 만에 5배씩이나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네. 또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천연두가 또 전 세계에 일치된 노력 덕분에 정말 고했습니다. 아, 이때도 전 세계 일치된 노력이 네. 있었군요. 또 하나 CFC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이거 희망찬데요? 이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천연두 박멸을 위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또 전 세계적인 대량 백신 접종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천연두 감시 억제를 위한 그런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했고 네. 네. 또 이제 천연두가 완전 박멸이 되었다고 아예 그렇게 공표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쾌거네요. 네. 1990년대 말 아동 예방 접종 캠페인은 부국들 부자 나라들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예방 접종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개발 비용 문제와 적절한 훈련,
또 시설 부족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에 달성했던 예방 접종률이 다시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개도국과 빈국 지역들의 경제 위기와 빈곤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죠. 네.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 있지 않습니까? 빌 앤 멜린다 네. 부인 사랑하는 아내 이름까지 따서 네.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네, 아주 훌륭한 대단한 부자를 떠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훌륭한 점도 많이 보여주시는 사람인데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약 7억 5천만 달러의 창성 기금을 이 사업에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런 효과가 또 다시 이쪽 그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죠. 2000년대 들어선 다시 새롭게 세계 백신 예방 접종 연대가 출범하죠. 참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참 보기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 노력 덕분에 그 결과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를 박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전개했는데요. 확실히 박멸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보는 일들도 있지만 세계 특정 지역에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0년대 풍토병 지역에 살던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말라리아 전염에서 비롯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하. 네, 그 표준화 기술이 뭐냐면요. 말라리아 전파를 줄이기 위한 DDT와 기타 살충제 또 말라리아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클로르킨과 새로 개발된 말라리아 치료약이었죠. 소아마비 퇴치라든가 아니면 가족 계획 확대, 방글라데시 이동 전화 혁명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알맞은 기술과 조직적 지도력을 비롯해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있을 때 개입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녹색혁명의 경우는 적절한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현지 조건에 맞게 변형해서 성공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몬테리 합의를 지키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불과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은 국민 총생산의 GNP의 약 0.15%만을 기부하며 MDG를 위한 재원 조달에 가장 큰 공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네. 미국은 GNP 0.7%를 ODA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제프리 삭스는 미국 내 최고 부자들로부터 원조에 앞장설 것을 주문합니다. 2000년 미국의 최상위 소득자 400여 명의 합계 수입인 690억 달러는 어마어마하군요. 네, 400명에서 690억 달러래요. 네. 690억 원이어도 엄청난 건데 네, 달러라고. 달러. 공이 3개가 더 붙죠. 네. 2000년 부시가 순방했던 열대 4개국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유간다 이 1억 6천여만 명의 합계 수입인 57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아요. 아, 4개국의 총 국가의 그쵸. 수입이 570억인데 네, 미국의 400명의 부자만 합쳐도 690억이라는 얘기네요. 네, 와. 120억, 어마, 120억 달러.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거의 국가인데요, 한 사람이? 좋습니다. 네. 한 10사람만 모여도 국가예요. 짐이 국가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 14세 가세요.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빌 게이츠가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230억 달러를 출연한 것처럼 이들 400여 명이 연간 수입의 10%만 이렇게 어떻게 기부를 해도 수백만 명의 그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쯤에서 다시 돈만 지원해봤자, 돈만 부어봤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정치와 게으른 국민성 때문에 아무리 돈을 퍼줘도 절대 빈곤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할 텐데요. 네, 삭스 교수 말에 따르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한 나라가 너무 많은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통치 구조를 가진 국가가 받는 원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 원조의 규모가 너무 작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훨씬 많이 원조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원조를 진행하다 보면 빈곤은 종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는데요. 네. 네, 삭스 교수는 원조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다 보면 제도와 정책이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하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제도와 정책 또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 돕자는 얘기인데요. 네, 희망을 담은 원조. 그것이 필요한 것에 흘러가면 또 엄청난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군요. 네. 오다 가다 북카페.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유명한 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왔죠. 쌤분, 뭐 네, 아마티아 네. 쌤님, 네, 쌤분. 아주 세신, 네, 제프 의리 삭스님 당연히 나오셨고, 또 방금 동료 씨가 말씀하신, 네, 무하마드 유누스도 나왔고 네, 지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장씨 가문의 큰아들 장 지글러 형님. 네, 지금 또 전 시간에 우리 서평을 이야기했던 그 U2 락그룹 U2의 보노도 보노. 나왔고요. 또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또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알려주게 된 대표적인 그 모델인 빌 게이츠, 빌의 머린다. 네.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뵙게 된 이스터리. 윌리엄 이스털리. 네. 장씨 가문에 지글러가 있다면 이씨 가문에는 이제 이스털리가 이스터리가 있다.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저기 제프리 삭스 교수님은 제시. 제시. 드물지만 제시. 네. 그 집안의 유명한 딸 이제 제시카가 있죠. 제시. 죄송합니다. 또 그쪽 예. 전국에 계신 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점점 이제 그 오다 가다 북카페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지난주 1시간, 이번 주 또 1시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다리를 한참 많이 못 올라갔지만 어쨌든 빈곤의 종말 오늘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제 마무리로 가고요. 우리가 다음 아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아마 빈곤의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슈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분이 또 이제 원조에 있어서 각각 이제 퀄리티와 퀀티티를 각각 대변하는 분이잖아요. 이스털리는 퀄리티를 중시하고 또 이제 제프리 삭스는 퀀티티를 중요시하는 분인데 네, 비교해 보면 재밌는 시간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조의 양과 질 그리고 어떤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2025년 전 지구적 빈곤을 끝내기 위해서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전 지구적 협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프리 삭스는 말하죠. 그런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국과 빈국이 빈곤의 종말이라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를 실행할 만한 적합한 틀이 필요하죠. 예.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척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보수를 주는 척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빈국은 이제 마지못해 개혁하는 척, 또 신용만 하고, 또 부국은 이제 언론의 보도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적절한 그런 상징적인 프로젝트, 보여주기식 이런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로 필요한 원조는 좀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지원금도 액수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삭감해버리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삭스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빈곤을 끝내기 위한 계획은 충분한 돈이 현실적으로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세상과 나누고 세계와 소통하는 오다 가다 북카페 네 번째 시간. 자, 그 국제협력 기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제프리 삭스 교수의 빈곤의 종말. 아직 할 얘기는 많지만 아쉽게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말 아직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소위 말하는 간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좀 당구 다 뺀 것 같죠? 네, 아쉽네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많이. 두 분 통해 또 좋은 얘기를 또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두 분 통해서
좀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단순히 말해서 가난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가 필요할까요?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동렬 씨부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네요. 배관공사 아시죠? 배관. 네. 슈퍼마리오가 공사는 예, 배관. 배관. 배관 이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배관을 좀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프리 삭스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가 올바른 곳에서 적절한 양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빈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음, 각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여건,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탐색 또 탐험하면서 거대한 한복판에 극단적인 빈곤이 지속되는 이유를 우리 지금 진단을 했죠. 또 이 빈곤을 다루고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아까 동렬 씨 얘기하셨고 이번에 혜원 씨 오늘 북카페 시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솔직히 빈곤의 종말 읽으면서 공감도 되기도 하고 비판할 부분이라 이거는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저 또한 삭스 교수의 주장에 동의도 하고 몇 가지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삭스 교수님 주장대로 빈곤 퇴출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빈곤의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선진국은 개도국이 왜 계속 가난한지, 왜 빈곤한지 알아내는데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비유를 해보자면 항상 공부 잘했던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공부 잘하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지,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죠. 이것과 같은 논리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공부 못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맞죠.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 빈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우리 한국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보노의 서문에 나온 첫 세대처럼 한국도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세대로서 예전의 동료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공부 못하던 학생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수재로 컴백한 대한민국. 그래요. 즉 수혜자에서 공여자가 된 국제사회의 첫 주목받는 첫 세대로서 그 의무를 확실히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동렬 씨는요? 이제 빈곤의 종말을 보다 보면은 이제 제프리 삭스의 그 관점이 임상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지리적, 뭐 경제적 그런 지표와 변수들을 이렇게 잘 확인을 하고 그 나라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국제개발 협력의 흐름이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업체에게 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소셜 벤처들 사회적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각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풀뿌리식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국가나 아니면 거대 NGO에서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작은 모임 하나도 개발도상국에 바로바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뭔가 바람업식의 그런 지원도 유엔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뭔가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빈곤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다가다 북카페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윌리엄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제로 영어로 The White Man's Burden이라고 써 있는데 백인의 짐인가요? 그렇죠. 예. 제목부터 책무.
백인의 책무. 네, 벌드는 약간 예. 무거운 짐, 막 이런 책임져야 되는 의무 이런. 좀 느낌이 강한 있는데. 책임 그런 업 네. 이런 걸로도 업. 네 백인의 업보. 그런 네. 책무. 책무가 정확하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책입니다. 자, 이 책도 분량도 만만치 않고 생각할 내용도 역시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예, 같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도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팟빵 많이 추천해 주시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좋아요. 네, 좋아요. 인간의 행복한 거리를 찾는 그날까지 우리 오다가다 북카페는 계속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자,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제발. 제발.